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평생을 땀 흘려 준비한 노후가 어느 날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진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지금껏 저축하고 연금 넣고 가족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몰라서 신청 못한 돈이 평생 1억 원 가까이 쌓여 있었다면요. 남들은 받고 있는데 여러분만 모르고 지나친다면 그 억울함은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숨겨진 지원금에 대한 것입니다. 노후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놓치고 있는 돈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는 사람만 챙기고 모르는 사람은 영영 받지 못하는 이 돈, 이걸 알아야 노후가 진짜 든든해집니다. 최근 상담을 받으러 오신 정영자 씨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해 70을 넘긴 정영자 씨는 평생을 교직에 종사하며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 퇴직연금, 조금 남은 저축까지 스스로는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남편과도 평생을 함께 했고 아이들도 다 결혼해 독립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평범하고 안정된 노후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는 이번에 장기요양 등급 받았어. 요양보호사 지원 나오고 간병비 걱정이 하나 줄었어. 그게 뭐야? 난 처음 듣는데? 이거 몰랐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알려줘. 그 순간 정영자 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가정을 돌보느라 무릎이 많이 안 좋아진 지 오래였지만 이게 국가 지원 대상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심지어 친구는 덧붙였습니다. 이거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거야. 내가 작년부터 벌써 1,000만 원 넘게 지원받았어.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놓치는 첫 번째 진실입니다. 국가 지원금은 알아야 받고 신청해야 주어집니다. 아무도 찾아와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정보는 돈입니다. 정보를 모르면 1억이 아니라 수억 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영자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큰 혜택을 받게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이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영자 씨는 그날 모임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 검색부터 시작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등급 신청 자격,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수없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평생 교사로 살아왔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몰랐다니 스스로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은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장기요양 등급은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최근 6개월 이상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만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시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평소 무릎 통증이나 보행장애가 있으시다니까 충분히 심사 대상이 되실 수 있어요. 며칠 뒤 심사원이 집으로 방문해 일상생활 기능을 평가했습니다. 간단한 질문과 거동 상태 확인, 식사 준비와 세면, 보행 능력 등 다양한 항목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평가가 끝나고 보름쯤 지나 등급 판정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정영자 씨는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요양보호사가 주 3회 방문해 생활 보조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간병비, 보조기구, 복지용구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영자 씨는 이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이제껏 무릎 통증을 참고 딸에게 미안해 말도 못하고 혼자 병원 다니던 시간들이 이제야 조금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걸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 그동안 무릎 수술하고 재활치료비로 수천만 원 들였거든요.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첫 번째 숨겨진 지원금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이미 보험료를 내고 있는 혜택입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평생 내 몫의 보험료만 내고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장기요양 등급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간병비, 복지용구 대여, 요양시설 이용, 방문 간호 등 넓게 보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까지 차이가 납니다. 모르는 게 손해다라는 말이 이럴 때 쓰이는 겁니다. 정영자 씨는 이 기회를 계기로 다른 지원금도 혹시 놓친 게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 상담사를 찾아가며 말했습니다. 저처럼 놓치고 사는 사람이 많겠죠? 상담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번에는 정영자 씨가 이어서 알게 된 두 번째 꼭 알아야 할 노후 지원금 이야기를 이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영자 씨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난 뒤 복지관 상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왕 알아보는 김에 다른 것도 놓치고 있는 게 없을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정보가 곧 돈이다라는 인식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서류를 살펴본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기초연금은 받으시죠? 네, 기초연금은 작년에 신청해서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정영자 씨는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그게 뭐죠? 나는 부자가 아닌데 그렇다고 수급자라 할 정도도 아닌데요? 상담사는 웃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차상위계층 제도를 오해하세요. 꼭 생활이 극도로 어려운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소득 기준 이내라면 기초연금 수령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노후 안전망의 한 축이죠. 그는 자세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의료비 감면, 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교통비 지원, 문화센터 수강료 감면, 심지어 수도전기요금 감면까지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 들면 병원비가 걱정이잖아요. 의료비 본인 부담 경감이 가장 크죠. 수술 한 번, 입원 몇 번만 해도 수백만 원 차이가 납니다. 정영자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걸 왜 아무도 안 알려준 걸까요? 이런 혜택이 이렇게 많은데도 몰랐다니. 사실 이런 복지 정보는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찾아보는 사람이 적습니다. 게다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스스로 검색하거나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정영자 씨도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차상위계층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몇 주 후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추가로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입원할 때 병원비 부담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일상적인 복지시설 비용도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진짜 노후 준비라는 걸 이제야 실감해요. 돈을 더 모으는 것만이 준비가 아니었네요. 정보를 알고 권리를 찾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였어요. 여러분, 이처럼 두 번째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차상위계층 혜택입니다. 이 부분은 소득, 재산, 가족 구성 등에 따라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어 스스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상담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불행은 무지가 만든다.
알아야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번에는 정영자 씨가 마지막으로 알게 된 세 번째, 그리고 노후 안정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숨겨진 지원금을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영자 씨는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을 받게 되며 노후 걱정이 한결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집 문제에 대한 불안이 있었습니다. 나도 나이 들어 병상에 오래 눕게 되면 혹시라도 간병비가 더 많이 들고 아이들한테 부담 줄까봐 그게 걱정이야. 그런 정영자 씨에게 복지관 상담사는 조용히 새로운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주택연금 들어보셨습니까? 주택연금이요? 그거 집 팔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자식들이 집 못 받는다던데.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국가에 맡기고 그 대신 매달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으면서 평생 그 집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집을 팔거나 비우는 게 아니고요. 거주하는 동안은 평생 내 집입니다. 정영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살면서 연금도 받고 병원비나 요양비 부족한 부분을 그걸로 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요즘 집값이 오르면서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빠듯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집이라는 자산을 유지하면서도 생활비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정영자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들에게 물려주려고 집만은 건드리지 않으려 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어르신, 자식들은 어머니가 건강하고 편안하게 사시는 걸 더 바랄 겁니다. 지금 어머니가 스스로 병원비 걱정 없이 문화생활도 누리고 간병 걱정도 덜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자식에게도 짐을 덜어주는 겁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정영자 씨는 결국 주택연금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현재 시가 약 5억 원 정도의 아파트를 보유한 그녀는 매달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평생 받으며 이 집에 거주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더라고요. 평생 내 집에서 살면서 생활비를 일정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아프거나 요양기간이 길어져도 자금 걱정이 훨씬 줄어들 것 같아요. 주택연금은 이렇게 집을 보유했지만 소득이 부족한 중산층 노년층에게 사실상 숨겨진 제3의 국민연금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 자식이 독립한 뒤 부부 단둘이 남은 노후에는 이 안정감이 엄청난 심리적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노후의 위험은 단순한 수입 부족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지출의 증가입니다. 주택연금은 바로 그 위험을 장기간에 걸쳐 안정시켜주는 아주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집은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잠들게 두지 말고 내 노후의 든든한 연금으로 활용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핵심 지원금입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자유란 선택의 기회를 갖는 것이다. 이번에는 정영자 씨가 이렇게 모든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서 어떻게 노후의 완전한 자유와 행복을 찾아가는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영자 씨는 주택연금까지 가입을 마치고 나니 마침내 진정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병원비 걱정, 간병비 걱정, 생활비 걱정이 모두 줄어드니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햇살 가득한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고 오후엔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서예 교실에 참여하고 주말이면 손주들과 소풍을 다녀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노후라는 시간이 이렇게 행복할 수도 있구나를 실감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삶 전체를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딸아, 이젠 내가 혹시 아파도 걱정 말고 너희 인생 살 거라. 엄마는 국가 덕에 든든하니까. 자식들도 어머니의 밝아진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배워야겠어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니. 엄마가 이렇게 정보를 챙겨준 덕분에 우리도 마음이 편해요. 정영자 씨는 복지관 동아리에서 만난 또래 친구들에게도 자신이 알아낸 지원금을 적극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몰랐는데 이걸 알고 나니 평생 몇 천, 아니 억 단위로 손해볼 수도 있었더라니까. 장기요양 등급, 차상위계층, 그리고 주택연금까지 다 챙겨야 진짜 노후가 든든해. 동아리 친구들 역시 놀라워했습니다. 에이, 우리는 그런 거 대상 아닐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 이건 가진 재산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 신청 여부에 달려있는 거라니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한테 이미 있대. 이렇게 입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정영자 씨는 마치 작은 복지 상담사가 된 듯 복지관 안팎으로 바쁘게 움직이며 정보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인생 이막은 누군가의 짐을 덜어주고 두려움을 덜어주는 행복한 봉사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노후의 진짜 무기는 단순한 저축이 아닙니다. 정보입니다. 내가 어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정보를 아는 사람만이 노후의 불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국가는 제도를 만들어 놓지만 찾아내는 건 결국 개인의 몫입니다. 내가 몰라서 놓친 혜택은 남들이 대신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는 곧 내 권리이고 내 돈입니다. 철학자 존 로크는 말했습니다. 권리는 주장하는 사람의 것이다. 이번에는 정영자 씨가 이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진짜 행복한 노후를 시작하는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영자 씨는 어느 날 문득 창밖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의 불안과 걱정이 서서히 걷히고 대신 마음 한가득 차오른 것은 내가 이제 내 노후를 지키고 있구나 하는 든든함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남들이 두려워하는 노후라는 시기를 오히려 여유롭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여행, 복지관에서의 다양한 취미 활동, 손주들과의 추억 쌓기까지 모든 시간이 감사하고 소중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이렇게 여유를 누릴 수 있게 된 이유가 단순히 돈을 많이 모았기 때문이 아니라 정보를 제대로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라는 걸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모르고 지나쳤다면 아마 여전히 불안에 떨며 혹시 모를 병원비, 간병비에 시달리고 있었을 거야. 복지관에서는 어느새 정영자 씨를 실버복지 전도사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장기요양 등급 신청해서 요양보호사 받게 됐어요. 차상위계층 신청도 했어요. 의료비 부담이 확 줄더라고요. 주택연금 상담받고 왔어요. 확실히 마음이 놓이네요. 그녀는 모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제도를 부끄러워할 게 아니에요. 평생 세금 내고 보험료 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마땅한 권리입니다. 이제 그녀는 복지관에서 후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정보 나눔 강의까지 시작했습니다. 그 강의에는 늘 많은 분들이 찾아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지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조금씩 두려움을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돈의 부족이 아닙니다. 정보의 부족입니다. 아는 사람이 든든한 노후를 맞이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평생 손해를 떠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수백, 수천만 원을 넘어서 억 단위로 벌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린 장기요양 등급, 차상위계층, 주택연금 제도만 해도 평생 최대 1억 원 이상의 경제적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상당수 어르신들이 이 정보를 몰라 신청조차 못하고 살아갑니다.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말했습니다. 지식은 힘이다. 정보를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여러분도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꼭 스스로의 권리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복지관, 금융공사 상담실, 어느 곳이든 문을 두드리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겐 그것이 노후의 두려움을 걷어내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지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정성껏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는 노인 전문 상담사 노후의 빛이었습니다.